1912년 런던 사우스햄튼항을 출발해 뉴욕으로 가던 중 빙산에 부딪혀 크루즈 한 대가 자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12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서부 지중해를 지나다니던 여객선 한 대가 암초를 들이받아 자초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초대형 크루즈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의 크루즈는 해상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휴가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생활에 불편함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과 식당, 그리고 다양한 레저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호화 크루즈 선박을 여러 대 건조한 이탈리아 선박에서 코스타 해운은 2006년 바다 위의 초특급 럭셔리 호텔이라 불리는 초대형 크루즈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를 건조합니다. 코스타 해운은 4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7천억을 들여 길이 290.2m, 폭 35.5m, 총 11만 4,500톤의 23층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를 건조합니다. 이 사진은 1912년에 건조된 타이타닉과 비교한 것인데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스위트룸 58개를 포함해 객실 1,500여 개, 레스토랑 5개, 바 13개, 온천 5개, 수영장 4개, 여기에 영화관, 카지노까지 갖춘 정말 의리의리한 말 그대로 초호화 크루즈였습니다. 그 당시 코스타 해운이 가지고 있던 배 중 가장 초호화 크루즈였죠. 주요 항로인 서부 지중해에서 2006년 첫 항해를 시작으로 프랑스 마르세유,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경유하던 이 크루즈는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큰 사고가 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2012년 1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저녁 9시 선원을 포함해 4,299명의 승객이 승선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이탈리아 치니타 베키아 항구를 출발합니다. 7박 일정으로 서부 지중해 사보나, 마르세유, 바르셀로나, 팔마섬, 칼리아리, 시칠리아 팔레르모 섬 등 총 6개의 항구를 경유해서 다시 출발지인 치니타 베티아 항구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15노트의 속도로 다음 목적지 사보나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52세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프란체스코 스케티노였습니다. 그는 2002년 코스타 해운에 입사해 2006년 선장으로 승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첫 선장으로 2012년 사건 당시까지 콩코르디아호를 운행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출항 후 선원들을 대표해 승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했고 배 안의 모든 시설을 열고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콩코르디아호는 여느 날처럼 이탈리아 서해안 토스카나 인근 진리오섬을 항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본토와 진리오섬 중앙을 지나는 항로였죠. 그러나 이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선장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정규 항로를 벗어나 진리오섬 인근으로 항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배는 점점 진리오섬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9시 45분 진리오섬 해안으로 너무 가까이 간 콩코르디아호가 섬 부근의 암초와 충돌합니다. 선체가 무려 50m 넘게 찢길 정도로 커다란 사고였죠. 그 순간 선원들과 승객들은 아주 큰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고장이나 배 안의 등이 꺼지고 몇 초 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충돌 당시 레스토랑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선체가 기울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승객들은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른 채 모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최대한 승객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 걸까요? 암초와 충돌로 인해 압축실, 터빈실, 발전실 2곳을 포함해 선체 여러 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왔고 방수실 7곳 중 3곳이 침수됐습니다. 방수실은 선박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선체에 물이 들어올 경우 부력을 유지시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도
방수실만 괜찮다면 구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콩코르디아호는 이번 충돌로 3곳의 방수실이 침수돼버려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고 발생 10분 후 비상경보와 함께 선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 선내의 흔들림은 발전기 문제로 인한 것이오니 모두 안심하시고 객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송을 들으니 불길함이 엄습하네요. 승객 대부분은 방송을 듣고 객실에서 차분히 발전기가 고쳐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발전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없다며 방송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객실을 나와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선원들은 갑판으로 나온 승객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테니 객실로 돌아가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장 프란체스코는 이 사고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걸 알게 됩니다. 암초와 충돌로 시스템이 손상돼 배 동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원래 15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콩코르디아호는 사고 발생 5분 후 6.6노트로 속도가 떨어졌고 다시 4분이 지나자 2.9노트가 되더니 10시 2분에는 1.1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배가 180도 돌더니 바다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바람에 의해 배가 진료섬 해안 쪽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10시 10분 상황이 심각해지자 선장 프란체스코는 해상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했고 그와 동시에 배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선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선원들은 곧장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비상벨을 울리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방송 내용이 좀 이상하군요. 승객 여러분, 비상탈출 훈련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출 훈련이라고요? 승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승객들의 기만한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러나 갑판 위로 나온 승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심각한 상황을 보고는 지금 상황은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 모인 승객들을 서둘러 구명보트에 태워 탈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이미 상당한 양의 바닷물이 들어와 25도 정도 기울어져 버려 배 안의 사람들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바닷물 때문에 배는 점점 기울어졌고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탈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모였고 선원들은 배 양 사이드에서 구명보트를 내려 서둘러 승객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때 현장에 급파된 구조적 역시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목숨이 걸린 일인 만큼 매우 긴박했습니다. 간혹 울부짖거나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원들의 통제를 잘 따르며 한 명 한 명 탈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죠. 선원들과 구조대원들은 바쁘게 승객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을 지휘해야 할 선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 중 몇 명은 그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고 직후 구조작업이 한창이던 밤 11시경 이미 구조정을 타고 먼저 탈출해 진리오섬 해안으로 도망을 친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곧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말죠. 사건 당시 구출을 지휘하던 항만 당국자는 이탈리아 해양경비대 지휘관 그레리고 데 팔코였습니다. 그는 선장이 탈출했다는 보고를 듣고 곧장 선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Guardi Schettino che lei si è salvato forse dal mare, ma io lo porto veramente molto male, faccio passare l'anima dei guai. Vado a bordo, comandante, per cortesia. No, per cortesia, lei adesso prende e va a bordo. Mi assicuri che sta andando a bordo. Sto andando qua con la lancia dei soccorsi, sono sotto qua, non sono andato da nessuna parte, sono qua. Vado a bordo. È chiaro? Comandante, non mi sente? Sto andando a bordo. Nada. A bordo, semplicemente che l'altra scialuppa qua, ci sono gli altri soccorritori, si è fermata e adesso ho chiamato altri soccorritori. Lei è un'ora che mi sta dicendo questo, adesso va a bordo e mi viene subito a dire persone ci sono. Va bene comandante, sto andando. Vada, subito. 정말 충격적인 교신입니다. 해안경비대 지휘관 팔코가 배로 다시 돌아가 사고를 수습하라고 몇 번이나 명령하고 말이 통하지 않자 욕설까지 내뱉었지만
선장은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료섬으로 대피한 뒤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다 발각이 되죠. 지휘관인 선장이 없는 채로 배 안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고군분투하며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충분했던 구명보트의 수량이 사오가판에 바닷물이 가득 차 배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양쪽 사이드 중 한 곳에 있던 구명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구명보트가 모자라자 겁에 질린 승객들 중 일부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해안까지 헤엄쳐 갔는데 가는 도중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합니다. 새벽 2시 30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오른쪽으로 80도가량 기울어 선체의 3분의 1이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배 안에는 아직 300여 명의 승객들이 남아 있었는데 배가 심하게 기운 탓에 모두 밧줄을 잡고 내려가 구명보트에 탔습니다. 이렇게 구조작업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승객들과 선원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 프란체스코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칭찬할 만한 유일한 일은 딱 하나. 배 동력이 모두 끊기기 전에 배 방향을 180도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 진료섬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이동할 수 있었죠. 만약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면 콩코르디아호는 완전히 침몰했고 아마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6시 17분 초기 인명 구조 작업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배에 승선했던 인원 4,299명 중 구조대 1명을 포함해 33명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습니다. 33명 중에는 남아있는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다가 탈출하지 못한 5명의 선원과 구조대 1명도 포함됐습니다. 코스타 선박사는 무사히 탈출해 살아남은 승객들에게 13,000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피해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설비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초 충돌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출발지인 이탈리아 치니타베키아 항구로 출발하자 선장 프란체스코는 레스토랑에서 20살 중반의 몰도바 출신 금발미녀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즉 음주운전, 음주항해를 한 셈입니다. 그 후 그는 조타실로 가 이탈리아에서 약 16km 떨어진 진리오섬을 지나갈 때 갑자기 항로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이 크루즈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예전 항해사의 아내가 진리오섬 해변에 살고 있었었는데 진리오섬을 지날 때마다 기적을 울리면 그의 아내가 항해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진리오섬을 지날 때마다 해안가에 배를 대고 인사를 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선장 프란체스코가 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섬 주민들도 배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모두 놀랐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수석 웨이터 안토넬로 티에볼리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빨리 보라고! 자네 고향이야! 이 말을 하자마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암초를 들이받았습니다. 진리오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선장이 다 있을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콩코르디아호의 인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11만 4,500톤의 콩코르디아호를 인양하는 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기름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배에 실려있던 2,380톤의 기름을 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아래쪽에 수천 톤의 평형 강철 지지대를 설치하고 좌측면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바닷물을 넣어 지지대 쪽으로 배가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2013년 9월 극적으로 콩코르디아호를 평행으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배를 한국까지 이동시켜야 합니다. 2014년 7월 나흘 동안 14대 배를 이용해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를 이탈리아 제노바 항구까지 견인한 뒤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양 작업으로 15억 유로를 사용했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데 사용했던
4.5억 유로를 훨씬 상회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인양 비용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비용을 선주가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를 겁쟁이, 최악이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코스타 해운은 즉시 프란체스코를 해임하고 그가 재판에서 선임할 변호사 비용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프란체스코는 사고가 난 원인이 진리오 섬을 지날 때마다 해안가에서 인사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지키려다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나마 자신이 진리오섬 부근으로 배를 유도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이 왜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갔는지 도망간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갑판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어요. 그런데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 구조종으로 떨어졌고 할 수 없이 섬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뻔뻔함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토스카나주 그로세토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객 33명을 숨지게 하고 콩코르디아호를 자초시킨 혐의 등으로 프란체스코에게 과실치사 10년, 침몰사고 5년, 승객들을 버리고 도주한 책임 회피 1년 등을 이유로 총 16년형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016년, 2017년 모두 항소했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 모든 이들의 공분을 샀던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건, 안전운항과 인명구조의 최후 책임자라는 선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프란체스코는 도망치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